여러분은 러시아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든 여자 황제 예카테리온 여제에 대하여 아시나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평범한 공주였지만 결국 한 제국의 운명을 바꿔버린 인물. 그리고 그녀는 남편과의 권력 싸움 끝에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배신, 정치, 그리고 냉혹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든 여제 예카테리나 대제입니다. 1. 독일의 소녀, 러시아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꾼다. 1729년 독일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소녀 소피.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귀족 여성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했고 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러시아 황실과의 정략 결혼. 그녀는 러시아로 건너가 정교회로 개종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예카테리나. 이때부터 그녀는 단순한 공주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2. 표트르 3세와의 결혼, 그리고 폭군이자 황제이자 남편과의 갈등. 그녀의 남편은 훗날 황제가 되는 표트르 3세. 하지만 이 결혼은 처음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표트르는 러시아보다 프로이센을 더 좋아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미숙했습니다. 즉 이후 그는 러시아가 싸우던 전쟁을 갑자기 끝내고 적국이었던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결정은 귀족과 군대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정교회와 귀족 특권을 약화시키려 했고 이는 권력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예카테리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귀족들과 관계를 맺고 군대의 지지를 확보하며 조용히 세력을 키워갑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는 정치적 경쟁자가 되어갑니다. 3. 역사상 최강의 여자, 쿠데타의 성공으로 여제가 탄생하다. 결국 갈등은 폭발합니다. 1762년 표트르 3세가 즉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예카테리나는 행동에 나섭니다. 근위대와 귀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대는 그녀를 지지했고 표트르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폐위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정치적 제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예카테리나는 황후가 아닌 황제로 즉위합니다. 4. 여제가 권력을 지키는 방법.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카테리나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족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실히 다집니다. 특히 귀족 헌장을 통해 귀족들의 특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농민, 즉 농노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5. 푸가초프 반란, 제국을 흔든 위기에서 깨달은 여제. 1773년 거대한 반란이 발생합니다. 푸가초프라는 인물이 자신을 죽은 표트르 3세라고 주장하며 농민과 코사크를 모아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러시아 전역을 뒤흔드는 내전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예카테리나는 이를 강하게 진압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상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후 통치는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6. 세계를 압도하는 여제, 러시아를 세상의 강대국으로. 예카테리나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압도적인 영토 확장입니다. 먼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흑해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크림반도를 병합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해상 진출과 군사 전략에서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또한 폴란드를 세 차례 분할하며 서쪽 영토도 크게 확장합니다. 이 시기 러시아는 유럽 정치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릅니다. 7. 개혁과 문화, 계몽 군주, 예카테리나 여제의 모습. 예카테리나는 자신을 계몽 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의 철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법과 교육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특히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고 여성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또한 예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문화 중심지로 만듭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미술관인 에르미타주 미술관도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8. 국민을 사랑하는 여제의 마음. 천연두 백신 사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는 천연두였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전역에 예방접종이 확산됩니다. 9. 여제의 또 다른 사생활과 죽음. 예카테리나는 여러 연인을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관계들이 대부분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연인들에게 권력을 주기도 했지만 필요할 경우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즉 감정보다 권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과장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충격적인 소문이 만들어집니다. 말과의 관계로 죽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실제 그녀는 1796년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이 루머는 정치적 공격과 여성 권력자에 대한 편견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10일 러시아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든 여제의 죽음. 그녀는 마지막까지 정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날까지도 국정 업무를 처리했고 아침 일과 중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외국에서 온 공주가 한 제국의 황제가 되고 그 나라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든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왜곡된 소문 속에 갇힌 인물 예카테리나 대제. 그녀는 권력을 쟁취한 혁명가였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아마 그 답은 지금도 역사 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